네, IPL 온라인 구기 리서치 과정 마지막 발표를 맡은 볼트 AI 팀 최세영입니다. 저희 조는 리튬이온 배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라그 사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양극재 물질인 NCM 소재의 개발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AI를 접목해하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헌을 읽고 생각하고 그거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마다 다른 포맷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진들은 뭐 스크리닝을 통해서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소재의 성능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LLM에게 읽혀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하는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고 싶었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인적 자원을 조금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자동화된 공정으로 인해서 같은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인적 자원과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소요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다음으로는 자동화된 공정으로 대용량 추출이 가능하고 워크플로우가 좀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또 항상 동일한 포맷으로 누가 추출하든 간에 동일하게 객관성이 보장된 재현성을 가져야 되고, 노이즈를 줄이고 추출된 데이터의 퀄리티를 확보해서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듈러 라그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모듈러 라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듈들을 따로 강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을 최적화하기에 용이하고 적합한 툴들을 각각 목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기 쉽다라는 것이 모듈러 라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랭체인과 랭그래프를 활용하여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피처들이 그 배터리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논문을 읽었을 때 추출하고 싶었던 피처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분류한다라면, 양극재 합성과 관련된 화학적 정보와 양극재를 전극으로 제조한 그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제조된 그 양극재의 형태학적 정보,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인 양극재 성능 데이터, 이렇게 저희가 추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추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논문을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 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인베딩화합니다. 그 이후에 모듈러 라그를 좀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익스트랙션하고 뽑혀진 데이터들을 CSV 타입으로 저장을 하거나 혹은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듈러 라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라그 모델은 총 3가지입니다. 각각은 렐러번스 라그, 앙상블 라그,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라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렐러번스 라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에서 나온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을 하고, 이 답변이 생성된 것들을 렐러번스 체크라는 노드가 컨텍스트와 비교하여 얘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뽑아왔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뽑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배출을 하게 되지만, 관련성이 없다라면 다시 검색기로 돌아가는 이러한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앙상블 라그는 렐러번스 라그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3개의 LLM을 두었습니다. 이 각각은 다 그 렐러번스 라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LLM이 답변을 생성을 할 때 항상 동일하게 답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자 여러 개의 이러한 라그들을 병합하는 것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 디스커션 노드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각각의 LLM이 뱉은 답변들을 조합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뽑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거는 멀티 에이전트 라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멀티 에이전트인 이유는 리서처와 데이터 베리파이어라는 에이전트를 두어서 각각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적절한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리서처는 퀘스천을 받아서 쿼리를 생성하게 되고 검색기를 활용해서 벡터DB의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시 데이터 베리파이어에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 베리파이어는 새로운 쿼리를 생산하고 검색기를 활용해서 리서처의 답변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합하다면 어떠한 문구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배출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리서처에게 더욱 적절한 답변을 얻도록 회귀하여 줍니다. 저희가 설계한 이 세 가지 모델들이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트릭을 설정한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을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좀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적 일관성, 의미적 관련성, 유창성, 그리고 정보의 포괄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매트릭들을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BLU 같은 경우에는 앵그램 정밀도를 측정을 해서 주로 유창성이나 사실적인 일관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였고, 메테오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기반으로 문장 수준의 분석을 통해 의미적 관련성과 유창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로그 같은 경우에는 단어 및 구문 수준에서 유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의미적 관련성이나 정보의 포괄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을 했고, ST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적 관련성, 사실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 조건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사용한 LLM은 다 GPT-4.5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점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멀티 에이전트 라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BLU 스코어가 좀 모두에게서 다 낮게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 BLU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장에 대한 페널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피처들의 답변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답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페널티를 받아 낮은 점수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S 같은 사실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모든 모델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정확한 의미로서 추출이 잘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평가를 10회 반복하여 그 점수를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10회를 반복했을 때 좀 눈에 띄는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멀티 에이전트 라그 같은 경우는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멀티 에이전트 라그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돌리나 10번을 돌리나 주어지는 답변 자체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렐러번스 라그나 앙상블 라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렐러번스 라그나 앙상블 라그는 좀 재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되는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게 된 LLM들은 GPT-4.5를 사용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GPT-4.5랑 GPT-4 미니, 그 다음에 제미나이 1.5 프로,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건 아무래도 GPT-4.5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 2.0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의 처리를 통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이 GPT-4.5와 4 미니를 비교를 해봤을 때 4 미니가 좀 더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렐러번스 라그 같은 경우에 답변을 생성할 때는 4 미니가 생성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이 렐러번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4가 좀 양질의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렐러번스 체크를 통과하기에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고 4 미니는 빠른 답변을 내는 대신에 좀 정확하지 않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회귀를 많이 해서 이 소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통제했던 파라미터 중 하나인 청크 사이즈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청크 사이즈를 500과 1000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청크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점수가 좀 소폭 상승한다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상승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크 사이즈를 1000에서 좀 더 늘려서 계산을 할 청크 사이즈를 1000에서 좀 더 늘려서 아웃풋을 뽑아볼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도 그나마 점수가 좀 잘 나온 청크 사이즈 1000을 통해서 저희 모든 실험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고,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작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더 많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작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노이즈가 줄고 데이터의 퀄리티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중간 정도의 목표로 잡았던 부분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익스피리멘털 데이터랑 형태학적 특성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양극재의 성능을 예측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디자인해보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한 부분에 좀 반대되는 부분인데요. 인풋으로 익스피리먼털 모폴로지가 아니라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얘네가 어떠한 익스피리먼털 컨비네이션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역설계하는 과정도 저희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이 피처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인데 논문에는 이미지로는 나와 있지만 글로는 적혀 있지 않는 데이터들이 다량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추출에서 데이터 퀄리티는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모달리티를 부여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도 함께 받게 된다라면 좀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의 추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는 팀 리더와 발표를 맡았고 주로 프롬프트 최적화와 그라운드 트루스 등 배터리 도메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다음에 정서연 팀원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별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줬고 전처리 코드를 디벨롭했고 데모 영상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호창 팀원 같은 경우에는 코드 모듈화를 진행해줬고 멀티 에이전트 라그와 렐러번스 라그를 구현해줬습니다. 또 임성분 팀원 같은 경우에는 라그 모델들의 평가를 도맡아서 해주셨고 앙상블 라그를 구현해주셨고 평가 지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